자, 첫 번째 경기 이제 광주 대 성남. 자, 요거는 뭐 이제 K리그 FA컵 8강전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변준수 그리고 지금 구영석 선수가 이제 결장 중. 자, 게다가 이제 엄지선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스완지로 이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좀 팀을 떠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그리고 장효준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그리고 나이롱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성남, 최근 좀 K리그2 내에서 6경기 연속 좀 승이 없을 정도로 긴 부진을 겪고 있고, 그리고 매 경기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일단 뭐 지금 경남 상대로 좀 최근 4실점,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기 이랜드 상대로는 좀 3실점을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실점이 많고, 그리고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때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비는 나름 좀 괜찮았던 그런 좀 팀이었지만, 거의 뭐 이제 한두 달 전부터 급격히 좀 수비가 많이 나빠지고, 그게 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요런 지금 좀 성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강주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 이제 홈에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수비 라인 조율이 좀 잘 안 되면서, 특히 좀 수비 뒷공간 허용이 많은 그런 지금 뭐 성남 상대로 그래도 강주가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부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좀 봤을 때는 강주가 홈에서 좀 공격을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게다가 이제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상대하는 팀마다 매번 많은 좀 유효슈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강주가 성남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그리 뭐 어렵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지금 광주가 승패를 반복하면서 좀 퐁당퐁당 기질을 보이고 있다 보니 뭐 흐름이 지금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성남보다는 흐름이 더 좋고, 그리고 양 팀의 좀 전력이나 경기력 차이도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그래도 이제 나이롱라이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나이롱님도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5경기 조합이랑 추천표 나이롱라이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풍선을 좀 2개 후원하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일단 오늘 거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내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총 10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단 5경기 조합이랑 추천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확인했습니다, 나이롱님.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그러면 오늘 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총 100개 원 감사드립니다, 나이롱님. 그래서 일단 뭐 좀 양팀의 좀 전력이나 좀 경기력 차이도 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홈에서 강주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4강에 좀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강주 입장에서는 엄지선 선수가 떠난 게 좀 타격이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뭐 현재 이런 좀 원정 뭐 성남 상대로는 뭐 공격에서 좀 헤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강주 사이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준 오바. 레인보우 샤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샤베님도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레인보우 샤베님. 자, 바로 두 번째 경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포항 대 이제 FC 서울. 자, 일단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종우 선수가 결장. 그리고 이제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링가드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수비수인 이태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그리고 원두재 선수와 트레이드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 정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및 좀 트레이드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제주 상대로 아쉽게 졌어요. 이제 그 경기는 솔직히 좀 무승부로 좀 끝날만 했는데 후반 막판에 이제 포항이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결국 좀 지고 말았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긴 무팽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에서 흐름이 끊긴 그런 좀 포항이라 볼 수 있고, 다만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제주 상대로 졌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포항이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며 주전들을 잘 관리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번 경기에 더 좀 초점을 맞춘다는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풀라인업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좀 포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울산 상대로 막판에 실점을 하며 아쉽게 졌고, 이제 이로 인해 현재 원정 지금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경기력 면에서는 솔직히 뭐 서울이 더 앞섰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 좀 마지막에 그 실점을 하면서 아쉽게 좀 지고 만 건 좀 서울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패배로 인해 뭐 현재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지금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이 두 팀이 좀 최근 좀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좀 템포가 빨랐어요. 그러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갔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양 팀의 그런 공격 전개나 그러면 지금 뭐 득점력이 좀 괜찮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좀 맞대결들과 좀 비슷한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날씨가 지금 좀 이제 비가 좀 많이 올 수도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약간 기후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거를 약간 좀 감안해도 좀 최근 좀 양 팀의 그런 좀 맞대결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템포는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약간 좀 이런 좀 경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서울보다는 포항이 좀 더 공수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지금 김천과 더불어 에너지 레벨도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앞세워 홈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FA 서울과 달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주전들 관리를 더 잘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서울이 원정에서 연패 중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전에 비해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점도 굉장히 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뭐 서울 상대로 무작정 지금 포항의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심지어 뭐 직전 맞대결에서는 포항 홈에서 이제 무승부로 끝이 났기도 했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승패보다는 요거는 저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현재 뭐 서울 상대로 포항이 이긴다고 해도 좀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애매하다 보니까 포항이 이긴다고 하면은 좀 1점 차 정도의 승, 이 정도로 보거나 요 경기는 뭐 무승부가 나도 할 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배당으로 햄무알부로 접근하고, 안 그러면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 오늘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으로. 그래서 포항 햄무알부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포 대 제주. 자, 일단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원균 그리고 김현우 선수가 결장.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영준 그리고 송준 그리고 임채민 선수 등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한테는 좀 호재인 게 이제 직전 경기에서 유리 조나탄이 복귀를 하면서 공격에서의 전력이 더 잘 보강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 및 복귀 선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부천 상대로 원정에서 지며
긴 무패 행진은 끊겼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현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좀 최근 좀 홈 경기력은 많이 물오른 그런 좀 김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포항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성적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그런 제주라고 볼 수 있지만, 다만 근데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는 현재 좀 3연승 중인데 반해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득점 창출 또한 많이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 상황에서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의 점유율은 좀 비슷할 것으로 봐요. 네. 다만 이제 김포나 안 그러면 원정에서의 제주 모두 좀 자기 진영에서 볼이 도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받아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전반적으로 좀 탐색전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너무 좀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양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사실 뭐 제주가 만약에 홈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원정에서의 제주는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홈에서 김포의 페이스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저는 김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김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김포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무승부도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줄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산 대 인천. 자, 일단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루익스, 그리고 이청용 선수, 그리고 김영거 선수 등이 결장중.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제르소, 그리고 은포쿠, 델브리지, 그리고 이제 박승호, 그리고 김도혁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으로 전력 손실이 좀 큰 편입니다. 자, 특히 좀 이제 용병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해 더 타격이 크다 볼 수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뭐 울산에 비해서는 좀 전력적 손실이 이제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지금 뭐 쓸만한 지금 용병 선수가 이제 무고서밖에 없다는 게 인천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서울 상대로 이제 후반 막판에 극장골을 넣으며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3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극적으로 승리를 거둔 그런 울산이라 볼 수 있지만, 자, 다만 근데 지금 승패와 별개로 이제 최근 뭐 큰 이슈로 인해 이제 울산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경기력도 솔직히 이제 이전에 비해 많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확실히 이전에 비해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그런 현재 울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성환 감독님이 사임한 이후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광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긴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제 조성환 감독님이 좀 사임한 이후 좀 선수들의 좀 정신 무장이 잘 되면서 조직력도 굉장히 좀 더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력 손실과는 별개로 오히려 좀 최근 경기력은 더 좋아진 그런 지금 인천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력만 놓고 보면은 울산이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최근 좀 흐름이나 이런 약간 분위기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는 인천이 더 좋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용병 선수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정도로 지금 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뭐 생각보다 울산이 그렇게까지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뭐 5경기 기준 이제 2승 3무로 인천이 많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인천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좀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좀 울산의 그런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 1.5대 승배당은 전혀 좀 메리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좀 종합해서 보면은 저는 요거는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인천 프랜스 쪽 보거나 안 그러면은 네,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무승부.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인천 프랜스 쪽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요 경기는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천 프랜스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K리그 FA컵 4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이어서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